네, 안녕하세요. 박주희 TV의 박주희입니다. 네, 전번 시간에는 탈북 동기 1탄, 제가 고향을 떠날 수밖에 없었던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. 진짜 제가 그 일부에서 제가 아이 둘을 키우면서 얼마나 힘들게 정말 살아왔는지, 그리고 또 제가 여자로서 또 우리 아들의 새로운 삶을 위해서는 새로운 길을 개척을 해야 되겠다고 결심할 수밖에 없는지 말씀을 드렸습니다. 네, 못 보신 분들은 탈북 동기 1탄을 보시면 됩니다. 오늘은 그 뒷얘기인데요. 사실 탈북을 결심을 했지만 많은 것들이 저의 다리를 잡았어요. 왜냐하면 저의 가족도 있지만 저를 낳아 키우신 어머니도 있고, 저와 정말 꽃같이 생기신 아빠도 계시고, 그리고 정말 모진 시간을 함께 이 못난 언니를 정말 너무 사랑해준 나의 동생들도 있고, 그러니까 여러 가지들이 막 그 모든 것들을 다 끊어낸다는 게 정말 쉽지를 않았어요. 그래서 참 많은 시간을 고민을 했습니다. 그런 와중에 제가 이제 소꿉친구가 있었습니다. 저희 동네에 같은 학교를 다녔고, 그리고 어떻게 결혼을 했는데 또 같은 동네에서 같이 살게 된 정말 이제 소꿉친구였어요. 그래서 그 친구가 너무도 제가 말할 수 없는 그 고민을 그 친구한테 얘기를 했어요. 야, 어떻게 할까? 나는 진짜 여기를 두고 싶은데, 나는 새로운 삶을 찾아 어디론가 가고 싶은데, 내가 가게 되면 내 아빠, 엄마, 내 동생들, 다시는 못 보는데 나 괜찮을까?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그런데 저는 당연히 친구가 가지마, 너 가면 안 돼, 나는 이렇게 말할 줄 알았거든요. 그런데 친구가 한참을 생각을 하더니 너라도 가, 너라도 좀 불 밝은 데 가서 사람처럼 살아,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깜짝 놀랐어요. 정말 가족보다도 오랜 시간을 함께 했던 친구가 내가 힘들게 꺼냈던 그 말을 그냥 한 번에 찬성을 해주는 거예요. 그리고 너라도 좀 밝은 세상에서 살라. 이것이 무슨 해가 나는 세상에서 살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기불이 들어오는 그런 밝은 세상에서 살라는 거예요. 그리고 너는 그 어떤 곳에 가서도 잘 살 거야. 이렇게 친구가 그 얘기를 해주는데, 사실은 그 누가 해주는 그 수천 마디 말보다도 그 친구의 말 한마디가 나는 가야겠다. 그래서 지금 하나둘 정리를 하기 시작을 했어요. 그리고 사실 그 북한이라는 곳이 이제 인민반이 정말 체계화됐거든요. 그래서 인민반장이 아침마다 와서 문을 두드리고 막 인민반 동원이란 이런 걸 알려주면서 이 세대에 사람이 다 있나 이런 것도 또 같이 확인을 하거든요. 그래서 조용히 떠야 되겠다. 그래가지고 정말 오랫동안 차곡차곡 내가 장사하던 것도 이렇게 하나 둘씩 정리를 하고, 네, 모든 마무리를 그렇게 해가던 와중에 안 되겠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내 여자 동생네 집에 갔어요. 그래서 동생네 집에 가서 그냥 그 집 아이를 조카를 무릎에 안고 다른 얘기를 못 하다가, 동생아, 나 언니가 그냥 참 가고 싶은 데 있는데 엄마, 언니는 한번 중국에 가 살아봤으면 좋겠어. 내가 이 얘기를 했는데 그 동생이 그 말이 탁 끝났는데 월칵 오는 거예요. 언니 농담이라도 그런 얘기를 하지 말래요. 자기는 언니랑 못 보고 산다는 걸 한 번도 상상해 본 적이 없다는 거예요. 그래서 내가 다른 동생네 집에 가서 말하면 안 되겠구나. 그래가지고 아니야 언니가 농담을 했어. 그렇게 거짓말을 하고 집에 올라왔어요. 그 다음부터 또 고민이 시작이 된 거죠. 어떻게 할까? 이러다 내가 가족에다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냥 떠나온다는 게 이게 정말 사람으로서 할 도리일까? 막 이런 생각을 했어요. 그리고 또 아들이 그냥 옆에서 자는데 그 애를 보면서 내가 이 애를 데리고 가다가 일이 잘못되면 나는 어떻게 돼도 괜찮은데 얘는 괜찮을까? 막 이런 그냥 말로 할 수 없는 그냥 수만 가지 그런 근심들이 막 꼬리를 무는 거예요. 그래서
정말 정말 오랫동안 고민을 했어요. 그리고 내가 다니던 그 골목길, 그 장사배낭을 메고 다니던 그 골목들을 어느 순간부터 이렇게 눈여겨보는 거예요. 그래서 그 학교 담장 그 무너진데 그쪽도 한참 보고, 이상하게 내가 이 고향집을 떠나면 이 모든 것들을 다시 못 볼 것 같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. 그래서 그냥 하나하나씩 이렇게 새겨보다가 어느 순간에 이제 모든 마무리가 끝났어요. 그래서 결론은 가족한테는 알리지 말자, 이렇게 모든 게 정리를 했어요. 근데 제가 이렇게 쉽게 말하지만 그게 얼마나 내 자신을 괴롭히고 내 자신한테, 내 자신이란 인간한테, 자 진짜 주희야 너는 네가 이런 애인 줄 몰랐다, 자기한테 물어보는 과정이었어요. 네가 이렇게 해서라까지도 고향을 떠나만 했니? 막 이렇게 본인한테 계속 물어보는 거, 끝없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. 그러다가 이렇게 친구가 그래도 그나마 힘과 용기를 해줘가지고, 아 그래 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. 그래서 막상 가려고 생각하는데, 야 내가 이 아들을 데리고 떠났다가 어떻게 잘못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친구에게 말했어요. 우리 아들을 좀 맡아달라. 내가 일단은 먼저 가봐야 그 길이 꽃길인지 지느길인지 알 게 아니냐. 그러니까 내가 먼저 가서 정말 잘 되게 되면 내가 1년 안에 와서 아이를 데려가겠으니까 우리 아들을 좀 봐주라 했는데, 그 친구가 한 번에 승인을 하는 거예요. 그래 걱정하지 말고 가. 그러면서도 그 친구가 너는 똑똑하니까 아들을 꼭 데리고 갈 거야, 난 믿어,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아들을 친구한테 맡기고 떠나기로 했어요. 그리고 이제 인민반에서 한 개 가족이 갑자기 없어지면 여시찰 대상이 되기 때문에 내가 먼저 떠나자, 소리 없이 떠나고, 제가 또 워낙 장사를 많이 다녔기 때문에 뭐 평양에 장사 갔다, 뭐 항해도 장사 갔다 이렇게 말하면 누구도 의심할 사람이 없었거든요. 그래서 아들을 친구한테 맡기고 떠나기로 했어요. 그래서 탈북을 결심하고 이제 뭐 중국 그 파트너한테 어느 날에 압록강을 건너겠다 다 약속을 하고, 국경경비대한테도 돈을 또 미리 찔러줬어요. 어느 날에 가겠다. 그래서 그 날짜가 하루 다가오는 거예요. 근데 가서 일이 안 되면 뭐 또 다시 집으로 올 수도 있고, 그러니까 이게 정해진 게 없는 거예요. 그래서 친구랑 같이 저녁에 정말 등잔을 켜놓고, 우리가 그 어릴 때부터, 아가씨 때부터 우리 결혼식 날 네가 임신해서 내 결혼식에 와가지고 너무 고마웠다, 네가 공부 시간에 정말 조선 역사를 잘했다, 그래 그런 얘기도 막 하면서 친구하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어요. 그러다가 또 둘이 또 목을 붙들고 엉엉 울고, 그래서 나는 그냥 언제 어디서나 너를 잊지 않겠으니까 정말 너는 가서 정말 잘 살아라, 이런 말도 하고, 내가 이제 가서 터를 잡으면 내가 너를 어떻게든 도와줄게, 뭐 이런 얘기도 다 하고. 근데 좀 우리 아들은 막 정신없이 자는 거예요. 그래서 그러니까 우리 아들한테는 엄마가 어디 간단 말 하지 말고 그냥 내가 떠나서 무사히 압록강을 넘으면 네가 우리 아들을 너희 집에 데리고 가라, 이렇게 약속을 한 거예요. 그래서 그날 정말 둘이 참 저녁 등잔 밑에서 조잘조잘 거리다가 새벽 5시 돼서 잠이 들어서 한 3시간을 자고 둘이서 또 밥을 먹고, 그리고 나왔어요. 그 다음에 나는 그냥 뭐 아무런 뭐 짐도 없어요. 그냥 옷에다가 그 주머니에 뭐 돈도 넣고, 그리고 사진도 몇 장 넣고, 왜냐면 그말 오늘이 내가 가겠다고 해서 그냥 그날 중으로 성공을 하는 것도 있지만 또 성공을 못할 때도 있거든요. 그래서 진짜 운이 좋으면 넘어가고 못 넘어오면 내일 다시 올라와서 다시 또 장사를 어디 가야겠다, 이렇게 약속을 하고 아침에 일어났어요. 근데 저희 아들이 늘 아침 시간이면 이제 새벽에 밖에 나가서 놀다가 아침 시간에 밥 먹을 때면 들어와요. 근데 그날은 안 가고 계속 집에서 머리를 숙이고 이렇게 땅찌라고 종이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딱 딱지 먹게 하는데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아들 어디 안 나가? 그랬어요. 그러니까 저는 아들을 안 보기로 했어요. 내가 그 애를 보면 못 갈 것 같더라고요. 그래서 아들 나가 안 놀아? 엄마가 밥을 해놓겠으니까 나가 놀아 하니까 안 놀겠대요. 그래서 내가 돈을 주니까 그 돈을 가지고 그 인민반에 가면 이렇게 매장이 있어요. 거기 가서 뭐 사탕이랑 사서 그렇게 먹는 거예요. 그래서 친구한테 나는 쟤를 안 보는 게 더 좋겠다. 내가 쟤를 보면, 저 아들을 보면 난 돌아서면 나는 못 갈 것 같아. 그러니까
그래 마음을 이왕 결심했던 거 크게 먹고 가. 그리고 꼭 아들을 너는 데려가야 돼.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래 나는 하늘이 두 쪽 나도 나는 내 아들을 데려갈 거야. 그래가지고 나왔는데 아들이 대문을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. 지금 친구하고 나하고 지금 다 채비하고 나오는데 그래가지고 엄마 어디 가? 그래서 엄마가 저 이제 해산에 시장에 가서 일 좀 보고 아마 저녁에 올 거야. 그러니까 그냥 이러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그래 아들 잘 있어 잘 있어 하고서 지금 대문을 나가는데 엄마가 제가 그 애를 쳐다보지를 못했어요. 쳐다보면 분명 내 눈에서 눈물이 흐르잖아요. 근데 이상하게 저희가 막 걸어 나오는데 아들이 제 느낌의 등 뒤에 있는데 아들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. 그냥 엄마를 하염없이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돼서 친구가 나보고 주희야 돌아보지 마 돌아보지 마 나보고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그 서서 가는데 친구가 내 팔을 끌고 가는데 내가 울면서 갔어요. 야, 나 어떡해. 나 돌아보고 싶어. 돌아보지 마. 돌아보지 마. 돌아보면 못 가. 못 가. 막 친구가 그러는 거예요. 그래서 친구같이 팔 끼고 한 4km를 걸었어요. 걸어가지고 이제 그 파트너가 있는 거기까지 저희가 도착을 했거든요. 그래서 그 1시간 동안 둘이서 그냥 또 서건서건 거림에 갔죠. 야, 진짜 내가 살면서 너한테 고마운 일들이 많았다. 뭐 왜냐면 일부러 가족들 얘기를 안 하려고 했어요. 그래서 그 친구하고 이제 팔을 끼고 조곤조곤 하면서 그 압록강이 있는데 해산시장이 있는 데까지 내려왔어요. 그래 내려와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는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. 이제 국경 쪽에서 연락이 오게 되면 네 금방 이제 넘어가기로 했거든요. 그러면서 제가 그 친구를 손을 꼭 잡고 마지막까지 그 뚝에 앉아서 그랬어요. 아 그냥 우리 아들 그냥 내가 어떻게 가다가 잘못되면 그 애를 어떻게든 꽃제비 만들면 안 돼. 꽃제비 만들면 안 돼. 그러니까 나 자기 믿으라고. 자기가 만약에 네가 잘못됐다 해도 내가 걔를 키워서 군대까지는 보내주겠다고 걔가 그러는 거예요. 그래가지고 둘이 울고 불고 지금 또 아래서 지금 쪼그리고 중국에서 신호가 오기를 기다렸어요. 그런데 놀랍게도 제가 그렇게 네 부탁을 했던 네 꼭 좀 자식처럼 믿고 키워달라던 저희 아들은 네 이제 1년이 지난 후에 국경경비대에 잡혀서 네 감옥으로 가는 네 그렇게 생각지도 못할 상상하지도 못할 큰 네 고난을 겪게 됩니다. 그 이야기에 대해서는 네 다음 시간에 전달해 드릴게요. 이게 항상 스토리를 하다 보면 저는 이제 사실 밝게 하고 싶어요. 사람이란 건 다 내면의 슬픔이 있는데 내가 겪은 슬픔으로 해서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도 같이 우울해지는 건 너무 싫거든요. 그래서 될수록이면 제 마음을 좀 다잡고 얘기하느라고 하는데도 자꾸 예, 슬프게 예, 전달이 되는 것 같아요. 정말 죄송합니다. 예, 그래서 저희 아들이 예, 경비대 감옥에 잡히게 된 이야기는 예, 다음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해 드리겠습니다. 두서없는 저희 스토리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. 고맙습니다.